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이 뭘까? 많은 관심들을 모았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결재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한 일입니다. 그 다음 7명의 장관, 차관들에 대한 임명안도 결재를 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죠. 보통의 관례대로라면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면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보내는 일은 좀처럼 하지를 않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장 처음 한 일로 한덕수 임명동의안 결재를 하고 국회로 보냈습니다. 국회에서 인준을 해달라. 윤석열 국정이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에 대해서 당당한 선제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오늘 여의도 취임식 얘기, 그 다음 청와대의 개방, 청와대 이제 26,000명이 오늘 청와대를 둘러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개방,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말 볼만하죠. 거기 녹지원을 비롯해서 정원도 좋고 또 뒤에 북악산까지 완전히 개방이 됐으니까 아마 앞으로 한동안 청와대 붐일 것이다. 청와대 신드롬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취임식을 하는 동안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다. 또 취임식에서 처음 공식석상에 선을 보였던 김건희 여사의 의상, 현충원에 갈 때는 검은색이었는데 취임식에 올 때는 흰색이었다. 그렇게 블랙 앤 화이트 그 의상이 주는 드레스 코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뜻이 함유되어 있을까? 윤석열 당선인은 그 하늘색 계통의 넥타이를 맸는데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참석을 해서 간간히 박수도 치고 웃으면서 축하를 해주는 모습, 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모습, 의상,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의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김건희 여사가 입은 옷, 제가 보기에도 그게 그렇게 비싼 옷 같지 않습니다. 아마 곧 누군가가 추적을 해서 그게 어디 제품이고 가격이 얼마다라는 게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옷, 그 색깔이나 모양으로 봤을 때 그게 소화가 되려면 그게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성들의 옷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김건희 여사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의상이다. 또 옷의 색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차별화가 된다. 오늘 현장에서도 이렇게 예쁘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당선인과 같이 걷지도 않고 뒤에 2, 3m 한참 떨어져서 이렇게 걷는 모습,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걷지 않습니까? 옛날에 돌아가신 제 부모님들 보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실 때 보면 5m 정도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옛날에는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배우자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의상이 화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입어오던 의상을 입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환송하는데 깍듯이 환송을 하고 차 타고 보내주는 모습, 어쨌든 보기 좋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품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다.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업무, 첫 윤석열 정부의 출범. 문제는 역시 민주당과의 이 대치 국면입니다. 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해달라.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리를 비롯해서 18명의 장관 가운데
민주당이 찬성한 것은 4명에 불과합니다. 뭐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겉으로 반대하는 것과 또 속으로 뭐 반대하는 것 좀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은 뭐 간단하게 읽히는 대목이죠. 한동훈 낙마를 가장 민주당은 지금 뭐 원한다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한동훈 청문회에서, 어제 하루 종일 이어진 한동훈 청문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본 겁니다. 한동훈이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청문회를 제대로 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동훈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라는 정도가 되면 이거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한동훈이 정말 뭐 좀 사과를 드린다, 송구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 딸의 스펙 쌓기에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게 뭐 입시에 활용된 것도 아니고 또 딸이 미성년자고 아직. 그래도 스펙 쌓기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의 분위기라든지 또 그 가족, 그 친인척 간의 그 스펙을 쌓아온 그런 어떤 관례들, 그 부분을 따르면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걸 뭐 사용하지 않았어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해놓고는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반대한다. 한동훈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인준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말대로 막 가자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말은 뭐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뭐 협치를 바란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러고 있는데 협치를 해야죠. 그런데 협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시피 원칙 있는 협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이 흘러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뽑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그걸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하고, 뭐 중수청을 만들면 중수청장도 국회에서 임명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헌법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회 독재를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거 지금 헌법도 없이 막 가자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덕수와 한동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준을 해주지 않고 청문회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막 가자는 것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은,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 정도는, 복지부 장관 후보 정도는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한두 명 정도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와 한동훈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민 여론이 아니다라는 건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지금 뭐 이모 교수를 이모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고모 교수는 고모가 되느냐, 조모 교수는 할머니가 되느냐, 온갖 조롱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수진 의원이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고 인터넷에 뭐 술 취했느냐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하는 습관,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뭐 고함을 치고 어제 하는 뭐 술이 취했는지 뭐 외모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말하는 태도, 행동이, 언행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력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흔히 저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법조인들 출신 중에 뭐 검사나 판사 중에 아주 일찍부터 뭐 이렇게 출세를 하거나 아주 저렇게 개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4년 뒤에 제가 아는 한 거의 대부분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아니면 검찰 포토라인, 지금 포토라인이 없어졌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갑니다. 한번 구속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좀 사람이 조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당을 제가 뭐 걱정해 줄 뭐 그럴 상황은 아닌데, 민주당에게 더 큰 데미지를 안긴 것은 사실은 최강욱이나 이 김남국보다 이수진이 더 컸을 겁니다. 저런 태도, 저런 자세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이수진은 당분간은 아예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민주당이 한덕수와 한동훈을 문제 삼는 것은 여기에서 민주당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정호영 후보,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를 지금 있는 김부겸 총리가 제청하는 행태로 임명을 하면 권한대행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장관들 제청을 추경호가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장관들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장관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정호영 부분은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주당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보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저렇게 발목 잡기를 해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선에서의 결단이어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에 맞는 균형 잡힌 결정을 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